네, SML 오늘도 네. 여러분과 함께 주주정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모셔 네,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못 들어본 회사의 주주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소액 주주 연대 대표님, 공동 대표님들이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주정에 할 회사 이름은 한송네오텍이라는 기업인데 말이죠. 지금은 아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분 모시고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네오텍 소액주주연합회 공동대표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각자 소개를 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익명으로 가시겠습니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송네오텍 소액주주 연합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조비입니다. 네. 네. 조남이 조비님. 비입니다. 네, 외자입니다. 그러세요? 네. 조비라고 그 무슨 그거 뭐 있는데? 항공 삼국지. UAM 조비 그 삼국지에도 있고 UAM 회사도 하나 조비 있죠? 네, 맞아요. 네. 익숙한. 네, 조비님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송네오텍 소액주주연합회 조비 대표님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준성이라고 합니다. 제준성 대표님, 조비 대표님 두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한송네오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는 거래 정지 중인 모양입니다. 네,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의견 거절 사유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요. 의견 거절이라고 하면 이제 회계 법인에서 이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네. 상장사들이 거기서 이제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총 4가지의 의견을 주는데 보통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적정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의견 거절이라는 것은 적합한 어떤 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증거나 뭐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회계사가 얻지 못해서 아예 의견은 너네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의견 거절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상장사인 경우는 즉각 거래 정지로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의견 거절이 나와서 바로 이제 거래 정지가 언제까지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들 이제 거래 정지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해진 기간이 없어서 더욱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는군요. 네. 왜냐면은 의견 거절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되면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재감사를 받거나 제가 네, 회사에서 재감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다음 차기 년도가 또 의견 적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무기한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무슨 네오텍이었지 아까? 한송네오텍. 네. 뭐한 회사입니까 여기는? 그 OLED 인장기 장비를 만들고요. 인장기 장비? 그게 뭐예요? 뭐 끌어당기는 거예요? OLED 그 화면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그 표면에 마스킹 처리를 하는 그 장비를 만드는 좀 약간 큰 장비를 생산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적인 그 기술력을 좀 필요로 하는 회사라 그 일전에 이제 그 한송네오텍을 창립했다고 하는 그 최영목 대표가 기술력을 좀 잘 유지를 해서 회사를 일궈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알파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경영권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지 아니면 최영목 대표가 이쪽 그 관련된 이 사업에 조금 힘을 좀 안 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영목 대표는 이제 그 한송네오텍을 올해 그만두고 나간 상태거든요. 다른 그 알파홀딩스 계열의 고스트로보틱스라는 회사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파홀딩스 전체 지주의 부회장을 맡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한송네오텍을 알파홀딩스가 인수를 하면서 저 최영목 대표에게 약간 그 특혜를 주면서 프로모션 쪽으로 이 최영목 대표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대표이면서 최대 주주는 나가신 거잖아요. 네, 나갔습니다. 완벽하게. 최대 주주가 아니고요. 최대 주주 아니었죠. 네, 그냥 대표이사로만 대표이사였죠. 있었던 사람이고, 그분이 기술자였으니까. 예,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다 이제는
다 의미 없게 된 거 아닌가 그 싶어요. 밑에 지금 기술 상무를 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회사는 운영은 되고는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지금 경기도 좋지도 않고 네 그래서 회사 상태는 많이 안 좋은데 문제는 회사가 알파홀딩스의 경영권을 뺏기다 보니까 알파홀딩스 쪽에서 이사들을 다 심어놓고 그 주총에서 자기들이 결정한 사안들을 회사 운영 방식으로 밀어버려서 그러니까 회사의 이 사업 외쪽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금 이탈도 많이 일어났고 작년도 재작년도 그 감사 내용을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자금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 기술자도 빠졌고. 네. 그럼 뭐 이 회사는 앞으로 미래가 좀 굉장히 불투명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주들이 모이게 된 결성하게 네. 된 이유가 이렇게 된 건데요. 음. 그래서 주주들이 모여서 지금 의견 거절에도 사유를 이제 달아서 의견 거절을 주거든요, 보통 네. 법인들이. 그래서 그 의견 거절에 대한 사유가 지금 화면에서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요. 네. 지금 어차피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지금 여기 표기한 내용만 보면은 되게 말이 좀 되게 회사가 뭔가 안 좋은 일들을 해왔다 느낌이 딱 들 수 있을 만한 단어를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래의 타당성이 그리고 회계 처리 적정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뭐 특수관계자 범위, 거래, 자금 관련 통제, 내부 통제가 부족하다. 뭐 이런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들만 봐도 주주들이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보통 거래 정지가 되게 되면 법적 절차를 밟는 이제 수순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주주들이 회사 앞에 가가지고 피켓 시위도 해보고 그다음에 회사에다가 뭐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것들 간담회 같은 것도 좀 열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관련된 의견 거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주주 명부라든가 회계장부 열람 등을 통해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회사에 지금 뭐 바라시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회사에 다른- 바라는 거 있습니까? 회사 다른 거는 바람은 없죠. 뭐 없는데. 네. 거래 재개를 거래 재개 거래 재개가 저희 주주들의 바람이겠죠. 할 수 있어요? 회사가 하면? 회사가 뭐 지금 감사 내용 나온 상황들을 시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관례적으로 여지껏 그 거래 정지됐던 회사들이 다시 거래 재개가 되려면 보통 경영진이 교체돼야 된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고한 어떤 회사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어떤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재감사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재감사도 22년도 재감사를 얼마 전에 지금 신청을 한 걸로 공시가 올라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로바로 잡아 나가는 상황들이 아니라 뭔가를 지금 그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 알파홀딩스 쪽에 그 이 실제적인 자본주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그 이 휴머 한성네오텍의 자본을 끌어다가 쓰고 개인적인 용무로서 끌어다 쓰고 이런 것들이 그 저희 감사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이거를 좀 파보고 싶고 그리고 회사가 잘못되었다면 그거를 바로 잡아서 회사를 다시 거래 재개를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뭐 저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창업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업자는 이제 주식을 팔아 넘기고 네, 이제 알파홀딩스라는 데가 이제 새로 대주주로 들어왔고 네. 근데 이제 알파홀딩스의 이제 뭐 대주주 뭐 이런 분이 네. 이 네오텍의 자금을 조금 유용하는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건가요? 유용이 아니라 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우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김재우라는 인물은 그 알파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프리미어 바이오 표를 거기도 또 예, 회사예요? 표를 아까 그 저희 회사 그 표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 설명이 좀 편할까요? 예. 회사 구조가 예. 좀 있습니까? 네, 지금 네, 보시면 알파홀딩스 위에 최대 조금 크게 주주인 볼까요? 프리미어 글씨가 바이오가 안 보이는 것 있고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맨 위에 세 단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홀딩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프리미어 바이오가 있고 맨 위에 넥스 에너지 글로벌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 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넥스 에너지 글로벌의 대표이사가 정은주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자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의 남편이 김재우거든요. 네. 근데 그 김재우라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알파홀딩스 쪽에 예전에는 사회이사인가 이사로 그 기록이 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다 기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송네오텍의 돈을 가져다가 예. 휴먼엔이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휴먼엔이라는 회사에 네. 예. 경영권 방어. 여기 한성네오텍은 왜 없어요? 한송네오텍은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알파홀딩스라고 예. 그러죠. 알파홀딩스 계열사만 쭉 잡아놓은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요거 이후에 요렇게 계열사를 성립해 놓은 상태에서 네. 그 이후에 지금 한송네오텍을 알파홀딩스가 시노웍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노웍스라는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 가진 회사를 가지고 네. 코스닥 상장사인 한송네오텍을 그 알파홀딩스가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남신 회장님이 지분을 넘길 때도 처음에 알파홀딩스의 그 창업자인 그 형남신 회장님이 이 알파홀딩스 쪽에다가 지분을 넘길 때도 그러니까 시노웍스에 넘길 때도 김재우라는 인물이 와서 자기가 알파홀딩스의 회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복잡해. 예. 지금 그러면 요 네. 네오텍의 한성네오텍의 저 최고 경영자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는 고석주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있던 출신이 분이 어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번에 주총을 통해서 네. 새로 심어놓은 인물이에요. 대표이사의 최영목 대표가 나가면서 네. 예, 나가기 전에 고석주 대표를 공동대표를 해놨다가 그리고 그 최영목 대표를 알파홀딩스 부회장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고스트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빼갔거든요. 그럼 그 알파 거기랑 그 최영묵 그 창업자는 창업자는. 같은 팀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같은 팀으로 회유가 된 걸로 그래요? 봐야죠. 예. 처음엔 안 그런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지금 2, 3년 지나면서 네. 그럼 뭐 꼭 이 사람이 뭐 뺏긴 거나 이런 것도 아니네요, 그죠? 최영묵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기는 한데 최영목 대표가 자기가 그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거 넘기기 전에도 주식 보유가 별로 없지 않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예. 원래 예. 이 알파 가기 예. 전에 그 네. 전주였어. 네. 기술자, 네. 경영자였던 거야. 예, 맞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넘어가면서 경영을 어떻게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뭐 아삼육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정황이 있다는 건데 예. 그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면은 이건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저희가 찾아서 일단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을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신문기일이 이제 7월 21일이었거든요. 올해요, 요번에요. 예, 지난달이어서 가서 신문 종결 받고 서면 제출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지금 열람 등사 신청 인용에 대한 가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되면은 그 네.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회계 전문가한테 그 자료를 넘겨서 그러니까 거기 회계장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한 자료들에 네. 회계장부 관련된 그 저희가 봐야 되는 목록들을 전문 회계사분을 통해서 리스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인용되는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추가된 모자란 부분들 인용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시 신청을 하고 해서 저희는 거래 재개될 때까지는 끝까지 갈 상황입니다. 네. 네. 한성네오텍은 언제부터 투자하신 거예요? 저는 2022년 22년? 2022년 1월 달에 작년에? 네, 작년에 작년에 어떤 거래 정지 일이 당하기 또- 전에 한 1월 달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들어가셨어요? LG 디스플레이랑 이제 거래를 했었었는데요. 아, 이 회사가? 네, LG 관련 왜냐면 거래처거든요. 중국에 BOE가 있었고 거래처에서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그 디스플레이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 산업 전체가 이제 기울었었는데 네네네. 그때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까지 전부 다 저평가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좀 해보자 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저평가된 네,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돼버렸었네요. 거래 정지 되기 직전에도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 뭐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스들을 띄웠거든요. 한성네오텍이 네네. 왜냐하면 그 한성네오텍의 지금 100% 네. 경영권을 갖고 있는 신화IT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한다는 2차 전지 리드탭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거를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났었고 이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현재 주주분들이 아마 그 소식으로
그 주식을 구매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저 매출 같은 건 괜찮아요? 안 좋았겠지? 네, 최근에? 거래 정지 전까지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이 거래 정지가 되게 되면 보통 이제 공공기관 입찰도 제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채권자 같은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이제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그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기도 해서 회사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실적 더 악화되고 당기순이익이 뭐 100억대까지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회사의 시총이 약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작은 회사예요. 네. 근데 당기순이익이 한 뭐 1년에 한 100억씩 빠져나간다고 하면 뭐 크게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2022년 회계감사에서도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이 회사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그래서 2023년에서 이제 그거를 회복을 하고 거래 재개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지금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도 아마 좀 보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는 5년 동안 거의 수익이 안 났다면서요, 맞아요? 크게 나진 않았어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이제 저평가나 아니면 이제 재준성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좀 보면서 저평가 때 투자를 하려고 했던 주주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업 동향과 다르게 이제 별도의 이제 경영 관련돼서 이슈가 생겨서 거래가 정지가 됐던 것이라 거래 이후에는 좀 경영진이 교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수정 사항이 생겨서 방향성을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지금 LED 인장기 관련돼서 조금 더 사업을 이어 나가면 괜찮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지배 구조에 굉장히 불투명한 뭐 여러 움직임, 자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가 다시 재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그 네. 알파홀딩스의 경영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저희는 사실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영진을 또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찾으려고 하면. 네. 그 그렇죠. 소액 주주분들 중에 그 네.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 3년을 걸쳐서 이제 그 주주분이 이 거래 정지된 거를 이제 풀어내셨어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아 저희 쪽은 아니시고 크로바 하이텍이라는 종목의 그런 회사 예, 있었죠. 그 종목을 회생시키신 그때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이제 하셨던 그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네네.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많은 조언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재개되기 위해서 이제 의견 거절되고 나서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회계감사를 들어갈 때는 기업의 존속성에 대한 여부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2년도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소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이 한송네오텍을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들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나오든지 네네. 아니면 경영진이 바뀌든지 아니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경영진을 형사 고발을 하든지 예, 뭐 세 개 중에 하나가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걸 찾아서 그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들어가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그것도 걸리죠. 시간이 상당 시간 걸릴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홀딩스가 갖고 있는 주식이 몇 프로나 돼요, 대주주? 최대 지금 한 20% 정도 되는 20%? 걸로 하지 않지는 않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한 25%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 둘만 가지고는 회사를 이제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저희 둘이서 뭘 한다고 네. 사실 이 말 그대로 말씀드렸듯이 주주명부나 회계장부 열람하는 것조차도 사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돈은 당연히 저희 주주분들은 또 모금 활동을 통해서 모아진 돈이에요. 저희 주주분들이 한 2천 정도, 2천만 원 정도 모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요? 저희 밑에서도 저희가 지금 공동대표로 나와 있지만 저희 밑에서 항상 좀 도와주시는 이사님들이 또 계시고 감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법적 자문을 맡아주고 계시는 법무법인 희망 법무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계사분 이제 회계 자문도 맡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게 네. 한 1년 됐습니다. 그렇게 한 게.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둘만 했었으면 벌써 저희는
뭐 중간에 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그렇겠죠. 듭니다. 예. 그러긴, 아 근데 지금도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쪽에 계속 납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거래처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일어나는데 매출은 일어나기 때문에 예, 뭐 이제, BOE라든가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서 손실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몇백억, 몇 천억 이렇게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규모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1년에 한 200억을 넘기는 회사였거든요, 매출이. 예. 매출이 예, 매출이 200억은 넘기는 회사였고 그리고 적자가 나지는 않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흑자를 내는 회사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알파홀딩스가 인수를 들어오면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건물도 저희 한성네오테한테 150억에 사라고 넘기고 그러니까 유상증자 시키고 전환사채 돌리고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거를 바로 잡고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알아서 자기네들이 수정을 하고 바로 잡는다면 저희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조배 대표님 2번, 저도 3번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거든요. 회사 측에요. 왜?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주주 연대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서 회사 공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올리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부지검 앞에 가서 저희가 이제 피켓 시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한투연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피켓 시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피켓 시위 했던 거 이제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 달라고 피켓 시위 했던 거 그거 갖고 또 사진 찍어서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단톡방에도 지금 알파홀딩스 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희한하네. 네. 혹시나 회사가 거래 정지가 나왔거나 만약 회사 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찍혀가지고 혹시나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회사에 대한 욕을 최대한 자중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주분들께도 소액주주 연대 무섭네. 주주분들께도 회사 최대한 그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야 그럼 뭐 회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저희야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렇죠. 그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는 주주분들을 이렇게 몰아쳐서 법적으로 괴롭힌다고요? 아, 그건 좀 약간 실망스럽네요 많이. 그리고 오래됐잖아요. 지금 적자나고 인수하고 나서 진행되는 게 없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상패가 되면은 네네. 그러면 그 알파홀딩스한테는 그래도 손이 없다. 치명적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알파홀딩스도 거래 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아, 네. 네. 아, 알파홀딩스도 거래 알파홀딩스도 정지가 그 상장된 녀석. 예. 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코스닥 상장사인데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저기 입장이 아주 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지? 네. 그러니까 알파홀딩스 쪽 지금 주주분들도 연대를 형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최대 주주 입장에서 네. 알파홀딩스는 뭐 왕거자 상관없다. 나는 그건 돈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같이 엮인 것 같아요. 예. 같이 지금 발목을 잡힌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뭐 헷갈리네. 예. 근데 역시 회사도 당연히 거래 정지당하면 이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거래 이익을 시키려고 하긴 하지만 자기와 노력과는 별개로 회계법인이 아무튼 감사 적정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회계법인에서 적정을 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거래 정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 회계법인이 이해해 될 때까지 적정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그거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듣고 그냥 추정할 뿐이지만 네네네. 지금 경영진들이 이 해놓은 일들이 그러니까 이 감사 받을 정도로 다시. 적정을 맞출 수 있는 이 숫자를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역부족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는 어렵겠다.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쉬운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서 조금 저희를 좀 알리고 네. 한성네오텍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럼 많은 주주분들 중에 좀 그 저희가 이제 그 한 주당 주식 보유 한 주당 10원씩을 걷어서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20만 주, 10만 주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10원씩 계산하시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우셔 갖고 저희랑 함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을 생각하시면 그게 거의 한 10억 가까운 몇 억 가까운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좀 보시고 지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저희와 함께 지금 이 부분을 찾아 나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야,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러니까요. 이미 저 뭐 이른바 대주주나 뭐 그 실질적인 저 주인들은 저 다 뭐 따로 빼차고. 챙기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그게 것이 최악인 이제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죠. 예, 만약에 이 있을 상태에서도. 수 있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도 혹시 상정은 해놓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알파홀딩스가 지금 현재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거라고는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최대 주주들이 또 뭐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네들도 한성네오텍을 해결을 해야지 알파홀딩스도 거래 재개가 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정리 매매라는 그 거기까지 과정까지 이미 도달했다라고 하면 거의 정리 매매에서 살아나는 기업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미 정리 매매를 해서 상장 폐지가 된 회사들이 앞전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도 분명히 소액 주주 연대 활동이 일어났을 텐데 실패했던 원인을 또 찾아보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견을 같이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그 회사하고 최대 주주하고 입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이몽인가요? 네, 나 그런 느낌이 받아서 그 뭐가 어떻게 이몽인지. 네. 이거 이제 어떻게 감사를 모을 수 받은 있을지. 내용이 있으면 네. 그 감사받은 내용에서 적법하지 않은 상황들이 보였을 때 우리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이 금융감독원이나 감시를 맡아는 정부 기관들에서 나설 수 그거를 있다. 나서서 그거를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럼 상장사 3개가 엮여 있네. 그 지금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코스피에도 지금 그 경영권 분쟁에 참여를 했네.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 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꽤 세월이 지난 거죠. 하여튼 아니요, 이래서. 지금 한 1년 사이에, 1년 1년, 2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되게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여기 그 회계 감사했던 그 내용은 혹시 뭐 주주가 확인할 수 있나요? 못 봐요? 아니요, 확인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저희는 감사 보고서 나온 내용은 볼 수 있는데 네. 그 자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디테일에 대한 거는 회사와 액세스가 내부 간의 어떤 그 규약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장부를 열어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봐야 뭐 뭐가 잘 된지 잘못된지 알 텐데. 저희가 장부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확보를 하면 네. 제일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서 공개를 해서 다 같이 좀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야, 이거 되게 복잡하네. 네. 아 복잡하면 작은 회사인데도 상장사 3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어디죠? 지금 한송네오텍, 네. 그다음에 알파홀딩스. 알파홀딩스, 휴먼엔, 휴먼엔요. 휴먼엔. 네, 글로스퍼랩스라고 네. 과거 상호가 글로스퍼랩스인데 지금 휴먼엔이 고철 파는 이제 고철 사업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거래 정지당해 있습니다. 거기 대표하고 한성네오텍 대표하고 작년까지 같았어요. 네, 같았죠. 이대식 대표라고. 네, 아, 네. 복잡하네요. 참 야. 주식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회사를 네. 또 피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그 뉴스 띄우고 공시 띄우고 하는 회사. 아니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네. 회사가 옛날에 상장이 정지되기 전에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뉴스로 띄었어.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성네오텍 쳐보시면 엄청 2022년도 초반, 21년도 말에 뉴스가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 말 작년에 네. 엄청 나왔어. 네. 좀 이상하다 싶었어. 너무 네네. 그 정도 할 게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뉴스 그렇게 써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아 근데 홍보 업체 담당 보면은 기자. 있어요. 그런 코스닥 상장사나 이런 회사들에서 네. 관련된 이슈 써주는 그런 또 업체들이 있어요. 대행해주는. 아, 이 대행회사 있어. 네, 대행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들이야 당연히 뭐든 뭐 낼 수 있겠죠. 업체 이제 그래, 써주시는 잘 예쁘게 해서 팔고 네. 돈 받는 회사들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기자 말고. 네. 기자 말고. 그리고 기자들이 다 받아줘야 어쨌든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기사로. 근데 기자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회사가 잘 못하니까 쌈박하게 해서 다듬는 거죠. 타이밍 글을. 해서. 그 돈은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아마 그 언론사에도 좀 줬을 거야 아마. 있을 거야. 그랬겠지 뭐. 아니, 소송 나가실 수 있어요. 발을 바꾸셔야 돼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회사 특정하지 않아. 네. 관련사 뭐 갈비 하나 먹었을 수도 있지. 예. 아니 그냥 갑자기 온 그 기사를 그냥 막 실어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아휴 또 문제가 나 소송 걸릴 많았네.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튼 이 회사가 빨리 경영진을 교체하든지 해서 회사 정상화를 좀 하고 그래서 회계 감사를 다시 적정으로 받아서 거래가 재개되는 그날을 꿈꾸시는
네. 그렇죠. 네, 소액주주 두 분, 소액주주 대표, 대표님. 공동 대표님 두 분을 오늘 모셨고요. 이 어디 뭐 공간 같은 데가 좀 있습니까? 저 사무실? 소액주주들이 모이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온라인에서의 공간이라도. 네. 사이트? 온라인에서는 카톡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회비를 모아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률방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회비를 모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여 계신 주주분들은 그냥 일반방이라 불러서 단톡방이 이제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그 소액주주 연합회를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예, 법인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김포에 사무실도 있어요? 네네. 오. 네. 아니 그 한송 네오텍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모여야 되니까 저희가 네. 이런 주주 명부를 벗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를 모으려면 어디로 모아야 되는 게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드는 건데.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회사랑 이제 뭔가 하려고 해도 야. 돈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응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야 사무실도 야, 참 큰일이다. 큰 일이 큰 와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네. 아니 회사 주주들이 또 사무실까지 얻어야 되면 본인 하시는 생업도 있으실 텐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근데 이전에 이제 방송에 저도 몇 번 네. 봤었는데 이전에 저희처럼 이제 주주 연합회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계시는 네, 분들이 나오셨죠. 많으신데 몇 회사 있어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건데 진짜 너무 저희 무보수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것도. 아니, 그런 주주들의 모임을 해주는 공유 오피스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게. 아, 좋은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네요. 저 왜냐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서. 한두 개가 아니고 3%에서 여기서 하면 좀 괜찮을 것 네. 그럴까? 같아요. 여기서 좀 보니까 이 회사들 이 저 주주분들이 그렇다고 뭐 사회 이걸 공헌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속적으로 하실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네. 이제 우리 끝 아니야.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또 채워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공간을. 차라리 공유 오피스 같은 데가 적절할 것 같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그 방송에서 이슈 있을 때 한번 나와서 다시 네, 얘기해 대신 주고. 이제 큰 일이 있으면 거기서 네. 이렇게 주주 모임 주주총회도 한번 하고 진짜 좋은 것 주주들끼리 같습니다. 네. 좀 약간 넓은 공간에 네, 그냥 너무 뭐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뭐 좀만 한 두세 평짜리 네, 하셨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내가 저 위워크처럼 위워크 망했어. 근데 그거. 거의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 데모 해갖고 이제 주주 불만 있는 주주분들이 우리 데모 한다고? 모이는 공유 오피스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수요는 많을 것 같아. 아 이름 몰라. 위 홀더로 할까? 위 홀더. 이 홀더? 매년 거래 정지당하는 회사들이 3월달에 매년 있으니까 아마 생기지 않을까 수요가 아. 네, 충분하게. 연초되면은 네. 3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뭐 그 꼭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이렇게 맞아요. 거래 정지되시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횡령배임 네. 떠가지고 그런 건 갑자기 대책이 없죠. 정지당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야, 또 비즈니스 모델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근데 분명히 회사 내가 볼 때 한 20개 회사 정도는 있죠. 될것 같아요. 있어요. 현재만 있죠. 해도, 네, 그죠? 현재만 해도. 지금 한퇴원이라고 한국 소액주자 네, 뭐 있죠. 주주 투자 연합회에 네. 들어와 계신 주주분들만 해도 지금 20개 넘는 맞아요.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저희 또 네, 단톡방이 또 대략적으로. 따로 네. 있거든요. 한투연에서 소액 주주분들만 모여 있는 대표들만 모여 있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삼프로 TV도 저 그 한퇴원에서 소개를 받은 거 같아요. 아 맞네요. 네. 위헬 어떠냐고 그러시는데 헬? 여러분 조선 헬? 너무 좀 가혹하게 가지 마시고 위헬이 뭡니까? 헬이 좋은 꿈을 꿔야지. 딱 그 직관적이긴 한데 위헬하니까 지역에 희망에는 갈게. We dream. 뭐 위드림. 뭐가 됐든. 자 하여튼 저희가 잘 한번 머리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아유 한송 네오텍 마음 쉽지 굉장히 않으실 마음 텐데. 많이 다치셨을 그러게요. 두 공동 대표님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또 미소를 좀 보여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끊임없이 힘내셔서 이 회사 정상화 될 때까지 혹은 뭐 주가가 주식이 다시 거래가 될 때까지 힘내시고 저희도 열심히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송네오텍 그저 어려운데. 카카오톡에 아마 저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예, 들어오셔서. 혹시 주주분이 계시면 뭐 그렇게 한번 들어가셔서 같이 뭐 소송에 참여하시거나 혹은 뭐 법률적인 뭐 이런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뭐 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